짜짜짜짜. 짜짜짜. 많이 안 왔어. 지금 현재. 많이 안 왔어요. 자, 그래도 우리끼리 일단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 계획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방학 기간 동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 2회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기가 좀 쉽진 않아서, 방학 기간 동안에만 이제 주 3회가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래야 될까? 언제들은? 수요일날 아마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한 회가 더 추가될 거예요. 혹시 시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안 돼? 아, 그날 뭐 있나? 뭐지? 영화가? 딱 이 시간이 겹쳐? 4시 반부터. 언제가 괜찮아요? 아, 다현이 안녕? 요거는, 채연이 뭔가 좀 곤란한 느낌이네. 괜찮아? 주 안녕? 가연이는? 괜찮아? 오케이. 다현이는?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자, 정우는? 오후 수업은? 우리 낮에 뭐 하나? 학교. 일단 못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보충을 따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대체해서 들어갈 텐데, 예를 들면은 크로스해서 들어갈 수 있게 다른 이제 추가 수업하는 반도 또 있거든. 그래서 걔랑 맞으면 그쪽에서 해도 상관없고요. 안 되면은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날 개별 맞춤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걸 따로 설명 들어가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 커리상 이게 시간이 주의해가지고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잡혀 있을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요거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투를 일단 단권화 교재 가지고 들어가는데 레벨 3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다 끝내야 됩니다. 레벨 3까지는. 그래서 본진도로 레벨 3까지 끝내고, 그럼 레벨 4랑 레벨 5는 어떻게 되냐? 풀 수 있는 사람들은 풀어요. 여기 안에서 풀 수 있는 사람들은 풀어요. 자, 왜냐면 학기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교평수로 나가게 되잖아요. 얘는 어차피 여기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또 처리할 거라서 요거는 갈 수 있을 때까지 가지고 됩니다. 화이팅. 그리고 숙제는 요것만 당연히 있진 않겠죠. 다른 것도 더 줄게. 아예 그냥 방학 기간에 기본기가 탄탄해질 때까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은 프린트 우리 안 줬어.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수투 같은 경우에는 널대 단원이 3개가 있죠. 일단 대단원 첫 번째, 뭐지?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래서 첫 번째가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연속에 대한 내용이죠. 얘를 알아야만 얘를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연속 2단원을 알아야지만 이제 미분법, 다항함수 미분법, 원래 그냥 미분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수투에서는 다항함수에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 다항함수 미분법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을게요. 자,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3단원이죠. 미분계수와 도함수. 자, 딱 여기까지만 이제 극한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분법 이용해서 도함수들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도함수들을 활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개념적으로 되게 깊이 있게 중요해요. 개념적으로. 밑에는 어차피 활용이기 때문에 얘는 위에 게 좀 잘 된다. 그럼 이쪽은 따라가는데 사실 그게 지장은 없습니다. 고난이도로 들어간다고 쳤을 때. 물론 엄청 어렵기는 해요. 도함수 활용 1번, 도함수 활용 2번, 도함수 활용 3번.
그쵸? 겨울방학 때도 고생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 4차 함수 그래프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100% 나옵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를 잡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우 정말 많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자, 왜냐면 이 안에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2에는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중간에 잘리는 경우도 많아요. 딱 증가감소까지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극대극소까지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프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최대 최소까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단원은 뭐냐? 방정식과 부등식에다가 이제 도함수를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물리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싫죠. 다행히도 중간고사에는 얘네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많이 내지 않는 이상은 여기까지 손을 안 댑니다. 거의 얘가 맥시멈이고요. 미니멈은 요 정도까지 가요. 참고로 여기까지 시험 범위인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옛날 코로나 시기 때 못 나가서 여기까지밖에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 사이에서 잘리게 됩니다. 중간고사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함수의 이제 적분 방법. 자, 미분의 반대 연산이 이제 적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이 안에 나오는 내용이 첫 번째, 부정적분. 그죠? 부정적분. 이건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서의 적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정해진 구간에서의 적분이 정적분이 됩니다. 마지막 그 정적분을 가지고 활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상 정적분의 내용 활용이라 그러면 넓이밖에는 없어요. 왜? 애초에 정적분 개념 자체가 넓이를 구하기 위한 내용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정적분과 넓이는 완전 다른 길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적분을 활용해서 이제 넓이를 계산한다 라는 내용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고난이도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 지금 수능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극대극소 이용해서 3,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내신에서 변별력 문제 다 여기서 나올 거예요. 위에도 안 나오냐? 위에도 나와요. 위에도 중요한 거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게 얘고요. 그러면은 실제 최고단위 문제는 이 안에서 다 나오냐? 아니,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러면 왜 나오는 거야? 정적분으로 정의가 된 함수인데 걔가 활용해 나가다 보니까 얘로 가요. 그래서 정적분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인 거지 사실상 이쪽 내용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쪽 구분 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극한을 들어가는데 극한 다 끝낼 거고요. 만약에 여유가 되면은 연속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 되면은.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짠! 짠짠짠.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누가 안 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 그 종이의 페이지에도 써 놓기는 했는데 극한의 근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운 내용이에요. 한없이 가까운이에요. 자, 그러면 한없이 가깝다 보니까 그 값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야, 진짜 사람하고 거의 한없이 똑같은 침팬지가 있어요. 막 말도 해요. 막 대화도 안 해요. 밥 먹었니? 막 책도 읽어요. 막 수학 문제 같이 풀고 있어. 사람에 한없이 가까워. 그치만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극한은 어디까지나 한없이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지 그 값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극한을 놓고 봤을 때 리미트라는 개념을 써서 들어가죠.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때 f라는 함수 값이 그러면 어디 한없이 가까워지겠느냐라는 걸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야. 수렴. 우리가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수렴으로 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넓은 의미의 발산이에요. 넓은 의미의 발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뭐 그냥 개념 설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 너무 기초 개념만 설명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너무 기초 개념만. 자, 그러면은 수렴한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x가 그쵸 3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3 플러스 우욱한만 한번 따져본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x라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프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3이에요. 그쵸? 자, 3일 때 그 지점의 함수값은 당연히 3입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가 3에 한없이 가까운 것 뿐인 거지 3은 아니에요. 그것도 오른쪽으로 가깝다 보니까 3보다 바로 오른쪽에 붙은 점이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원칙상 선은 점의 연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점의 연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점 논리를 나는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자, 정확하게 x가 3인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확대 끝이 있다라는 가정에서 보면은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그 점이 3 플러스라고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괜찮죠?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없이 가까운 것 뿐인 거지. 자, 근데 이 점 논리는 나밖에 안 쓴다 그랬어요. 왜?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왜 명백한 오류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 안 줬구나. 미안해. 미안.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선은 점의 연속이 아니에요. 확대 끝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막 협의경화가지고 확대했다 그래서 이게 점이 보여요? 안 나오죠? 그렇죠. 선은 선일 뿐이에요. 자, 근데 나는 그걸 확대 끝이라고 잡고 오른쪽 점을 그냥 우욱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내가 오른쪽 점을 잡는 순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은 또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걔를 또 확대해서 오른쪽 점 잡았다. 잡아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또 있습니다. 확대 끝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오른쪽이라는 점은 우리가 상상만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확대 끝이 없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3 플러스라고 일단 가정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대 끝은 없지만 오른쪽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그러면 이거 틀린 개념 아니냐? 틀린 개념이요. 틀린 개념이요. 너 왜 자신 있게 설명을 하냐? 옛날 뉴턴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옛날에 뉴턴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럼 현대 미적분학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럼 그걸로 가르쳐주면 되지 왜 옛날 걸로 가르쳐주냐? 지금 걸로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고전 미적분학부터 해서 고등과정에서 연습을 하고요. 고등과정 자체가 이미 고전 미적분학이에요. 괜찮죠? 자, 그게 현대 미적분학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한번 봐보면 될 거예요. 뭔 소리인지 감도 안 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한 미적분학 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뭔 소리인지 감도 안 잡혔어요. 근데 굉장히 천재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점이라고 잡았을 때 문제가 안 생기냐?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절대 문제 안 생기니까 안심하고 써도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3보다 조금 커요. 3이 아니에요. 그렇죠? 3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3 플러스로 써야 되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극한 값은 수렴을 하는 경우에는 수렴값으로 쓰죠. 그렇죠? 아까 한없이 사람에 가까운 침팬지예요. 그러면 결국 침팬지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 너는 그냥 사람 하자. 이거라는 거야. 사람이 아닌데 일단 사람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게 핵심입니다. 극한의 핵심은 그 값이 아닌데도 한없이 가까우니까 그냥 그걸로 보겠다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는데 저 공기저항력 고려해요? 뭐 사람이 뛰는 거에서 뭐 강풍이 불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그냥 뭐 바람이 한 점이 없어요. 그냥 내가 뛰는 것만큼 그냥 공기저항이 생겨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공기저항력을 따지거나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물론 그거를 중요하게 따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죠. 뭐 더 심하게 따져서 막 개미가 뛰어가는데 공기저항력 고려해요? 안 하겠죠. 근데 공기저항력이 사람이 뛰는 거 안에서는 굉장히 너무 미소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이걸로 보자라고 하는 거지.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공기저항력 무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걔는 공기저항으로 비행기가 뜨고 있는 거니까 걔가 메인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소한 걸 우리가 고려를 안 하는 거야. 뭐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현재 최고 부자가 일론 머스크인가? 그죠? 일론 머스크. 머스크 아저씨. 그쵸?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막 재산이 한 200조 있다고 칠게요. 200조 있는데, 길 가다가 편의점 가서 껌 한 통을 사 먹었어. 1,000원짜리.
그럼 친구가 와서 물어봐. 너 돈 얼마 있니? 난 199조 9,999억 9,999만 9천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200조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느낌이라는 거야. 정말 얘는 야, 이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시하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여지까지 하던 수학하고는 걔가 완전히 좀 다르죠? 왜? 기존의 수학은 그 작은 거 하나마저 다 고려하잖아요. 약간 좀 어림수 같은 느낌이에요. 초등학교 때 했었던. 괜찮죠? 어림수 같은 거. 199면은 대충 한 200으로 어림 잡고 문제 풀자. 어차피 큰 차이 없으니까. 딱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3보다 아주 미세하게 크겠지만 3.00000000000000001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3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원래 등호가 아닌데 등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깁니다. 문제가 당연히 생겨요. 그 문제를 나중에 처리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꾸준히 등장을 하게 되겠고 그때 가서 이걸 왜 이렇게 봐야 되지? 라는 게 떠오른다면 맞아. 원래 정의가 그랬지.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의를 되게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투는 전체적인 개념이 몇 개 안 돼요. 다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컴컴하게 깊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 이런 데서 와요. 이런 데서. 괜찮죠? 이걸 명백하게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자, 벌써부터 안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3으로 본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수렴하는 값은 총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수렴하면 수렴했지 왜 이걸 구분을 하냐? 자,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별도로 따로 봐야 됩니다. 0으로 수렴하는 건. 저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문제를 풀고 못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레벨 1, 2, 3 이렇게 1은 안 할 거고 2, 3 위주로 들어갈 건데 2, 3 정도는 깊이 있게 개념이 고찰되어 있지 않아도 다 풀려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2 정도는 아마 그냥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리마인드만 해놓고 풀면 그냥 다 풀릴 거예요. 근데 왜 설명해요? 저기 그 최상위반에 최상위반이라고 이게 목이 일반에서도 결국 이거 다 설명할 거야. 왜? 결국 레벨 4, 5는 거기서 걸려요. 거기서 걸려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나오면 일단 문제인데 답이 안 나오면 문제인데 답이 맞더라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분해줘야 돼요. 0으로 수렴하는 것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걸 좀 구분해서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 0 같은 경우도 정수로 0인 경우 진짜로 딱 0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뭐 3으로 가는데 fx야. 근데 fx 함수를 보니까 얘가 x축이에요. 그냥 x축이에요. x축. 그럼 얘는 그냥 죄다 빵이잖아요. 그럼 뭐 3으로 극한을 보내나 안 보내나 얘는 0이 하나씩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정수로 딱 빵이에요? 그 얘는 그냥 정확히 빵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는 빵. 그쵸? 극한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애초에 0인 거예요. 오케이? 자, x축 빼고는 정수형 나올 일이 없어요. 정수형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왜? 당장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fx가 x-3이다. 그럼 얘는 3에서 정확하게 빵이 일어나지만 x가 3으로 극한 취한다 라고 한다면은 우극하는 3 플러스 0 플러스 좌극하는 0 마이너스 다만 수렴값은 0. 그쵸? 그래서 얘는 수렴값이 0이라서 쓰는 거고 얘는 그냥 아예 상수값으로 정확히 빵이라는 거야. 이거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구분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0. 그 다음에 극한인 애들. 그죠? 0 플러스나 0 마이너스. 걔도 어차피 수렴값은 빵이잖아요. 그래서 점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어차피 이렇게 표현되진 않을 거라는 거야. 표현되면 애초에 다 정수값으로 빵으로 나오겠지만 세부적으로 얘를 좀 고려하면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있어요. 그 다음에 f라는 함수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가 있어요. 자,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fx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fx. 자, fx는 뭐 그냥 편의상 y는 x라고 한번 쳐볼게요. 1인 지점에서 빵꾸 뚫려 있고요.
그때 값이 2예요. 1. 자, 퀴즈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얘랑 얘는 얼마일까요? 각각. 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각각 얼마일까요? 자, 얘는 퀴즈 1번, 얘는 퀴즈 2번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써볼게요. 얘네 값이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정의 문제예요. 그냥 단순하게 정의 문제. 오케이. 오케이. 뾰롱. 오케이. 고민 중. 뾰로롱. 자, 지금 여러 가지 답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지금 1이다, 2다, 아니면 극한값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종류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1이에요. 자, 1입니다. 왜? 아니, 좌극한이면 왼쪽에 있는 값인데 1보다 조금 작지만 수렴값은 1이죠. 그렇죠. 좌극한이. 우극한 같은 경우도 바로 오른쪽 점인데 걔도 1보다 조금 커요. 1 플러스죠. 근데 수렴값은 1이니까 1.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둘 다 1이 돼요. 오케이? 이거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fx 통째로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통째로의 극한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그냥 x의 극한이에요. x의 극한. x의 극한 값을 그냥 f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괜찮아요? 얘는 극한이 x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x 극한 값 얼마예요? 1이죠. 그쵸? 아니, x가 1에 한없이 가까우니까 x는 1이겠지. 자, 이때 그럼 얘 1은 정수로 1이에요? 아니면 1 플러스예요? 1 마이너스예요? 얘는 정확하게 1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뿔마가 아니라 정확하게 1이라는 거예요. 왜? 얘의 수렴값을 그냥 써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F1이에요. 뿔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우극한 좌극한을 찢어 놓는다. 그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편의상 이렇게 생각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지. 네, 편의상 이렇게 앞으로 종종 쓰게 될 것 같아서. 오케이? 얘는 1의 우극한을 봐줘야 되는 건데 수렴값은 어차피 1이지 않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좌극한을 보는데 걔도 수렴값이 1이지 않냐. 그냥 같으니까 얘는 좌극한, 우극한 같아서 수렴값이 1이다 라고 보는 거고, 얘는 x의 극한값이 1이니까 그냥 f1 정확하게 1. 그러다 보니까 1 집어넣은 함수값은 지금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극한을 안쪽에다 함부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f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는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같은 경우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딸랑딸랑 밥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있어? 이야, 어떡하지? 잠깐. 자, 아무튼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발산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존재를 할 거예요. 자, 발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의미의 발산이에요. 작은 의미의 발산. 발산이라는 기본 용어 자체는 뭐냐면은 피다 발자에 뻗어나갈 산자, 한자어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원히 뻗어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라 크기 자체가 무한대로 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만 원래 발산이에요. 작은 의미로. 근데 수렴하지 않는 모든 케이스를 그냥 넓게 나는 발산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경우도 또 있죠.
진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동. 진동이라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은 sin x 같은 거예요. sin x 같은 거. 자, sin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만약에 얘를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뭐 x가 무한대로 가도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예 무한대로 가지도 않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렴도 안 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진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동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삼각함수 극한하나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건 미적분에서 해요. 우리는 다항함수밖에 극한 안 합니다. 오케이? 하지만 함수에서 다항함수를 초월하는 애들에 대한 것까지도 고려는 하고 있어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원칙상 이런 것 때문인데 이런 것 때문에 진동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아까 여기 보는 것처럼 어디 갔지? 그렇죠? 그래프 나오다가 말았는데 미안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0 기준으로 좌우칸 우칸이 다르죠. 이건 0에서 극한값이 존재 안 하죠. 자, 이런 경우도 넓게 나는 그냥 진동으로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그냥 진동으로 넣어놓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자, 알았어. 개념 설명은 본론만 할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써져 있어요. 다 써져 있습니다. 써져 있는데 한번 실제 예를 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일단 레벨 1은 미안해 패스하고요. 21번 20번 쉽지만 한번 해볼게요. 20번 20번 자, 필수적으로 언급해야 되는 것들만 핵심적으로 좀 깊이 있게 보고요. 나머지 문제 좀 빨리 풀면서 넘어갈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답이 다 다르게 나오냐?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좌극한 함수값은 여기다 넣어야 되죠. 우극한은 여기다 넣어야 되죠. 그 둘이 같아요. 오케이. 일어나세요. 용사요. 알았어. 내용 알고 있나? 극한은 언제 존재한다고요? 좌극한 우극한 같을 때.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좌극한 우극한이 없지? 걔는 그냥 한쪽만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2를 기준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해달라 그랬잖아. 그럼 2보다 작은 건 다 위의 함수지. 그럼 어차피 좌극한은 여기다 2 집어넣은 걸로 수렴하겠죠. 우극한 같은 경우는 여기다 2 집어넣은 걸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그게 둘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갔다 올게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가죠?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랑, 그쵸? 무조건 특정 값으로의 극한값을 구한다 그러면 우극한과 좌극한을 다 따져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2보다 큰 함수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2보다 작은 함수를 기준으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2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차피 얘는 그냥 계속 연결되어 있는 함수잖아요. 그럼 솔직히 2의 우극한이나 좌극한의 함수 값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2 집어넣은 걸로 보자. 마이너스 4 플러스 k제곱
얘도 그냥 2 집어넣은 걸로 보자. x 플러스 k. 2가 딱 여기 있으면은 좌칸인데 어차피 2 집어넣은 걸로 수렴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k.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끊기지 않고 계속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연속함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다음 단원 내용인데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연속함수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연속함수는 어때요? 연속함수는 그냥 극한값이 그냥 그 함수값하고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봐버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둘이 같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k제곱. 넘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빵. 그럼 얘는 마삼 2 이렇게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 또는 3인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1번도 한 번만 해볼게요. 21번. 자, 주요한 문제들만 좀 넘어갈 거예요. 오늘 시간 제일 많이 걸리는 데는 내 예상으로는 미정계수의 결정, 그 다음에 당함수의 결정.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진짜 오늘 긴장해야 돼요. 오늘 속도 빨리 못 내면 안 돼서 진짜 많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수능 480일 남았어요. 화이팅! 오케이. 정확하게 480일은 아니고 대략. 자, 절대값은 항상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게 되겠고요. 내부가 양수면 그대로 나가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칸 좌칸 따로 잡아주면 될 거예요. 자, 절대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놓치면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밀려요. 1, 2, 3단원이 왜 내가 그렇게 강조하냐면 1, 2, 3단원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가면서 점점 더 힘들어져요. 1단원이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큰일 나요. 진짜. 너무 천천히 나갈 수는 없어. 그렇다 그래도. 집에서 해야지. 안 돼. 집에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끝나고 집에서는 반복 숙달. 그죠? 반복 숙달. 그리고 우리 카이 테스트 꼭 봐야 되는데.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시작할 때 1일 테스트 봤잖아요. 그거 다 카이 테스트로 볼 거예요. 기록 다 남길 겁니다. 뭐 수능 문제 이렇게 보겠다라는 건 아니고. 답 나와야 돼. 우극한 정확한 낫따줘야 돼요. 그럼 얘는 x-2랑 x-3이 소대 되죠. x-2랑 약분이 되겠지. 극한 값 집어넣어줘야 돼요. 우극한은 얼마지? x가 2에 가까워요. 오케이. 그러면 양수 쪽일 때는 a는 그럼 플러스 1이 맞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씌워줘야 되니까 2 마이너스잖아요. 얘가 지금 x가 2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2 플러스에서 fx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 b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오케이. 괜찮아?
얘 진짜 긴장 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2보다 같으면 안 되는구나. 그죠? x가 애초에 2가 못 들어가죠? 정의가 아예 안 되죠? 분모가 0인 경우는. 자, 그러면 내부가 양수니까 자, 이렇게 될 거니까 x- 약분이 되겠네요. 얘가 만약에 x-2가 0이라면 얘는 애초에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x-2는 0이 아니니까 똑같은 값 약분이 되겠고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다 보니까 얘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2-면은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걸로 수렴할 거니까 1이 되겠고 2 플러스면은 요게 2보다 큰 상태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로 들어간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빵이다. 그쵸?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4번 한번 해볼게요. 미안, 쉽지만 한번 해봅시다. 쉽지만 24번. 자, 되는 친구들은 나머지 앞에 거 그냥 다 풀고 있으면 돼요. 여유. 그쵸? 여유. 아주 여유 있어요. 그죠? 자, 얘 정리된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조금 긴가민가한 친구들. 이거 100% 확실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지금 이 사소한 한 문제 한 문제가 이럴 것 같은데로 넘어가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확실해. 난 자신 있어. 이러면 안 들어도 돼요. 자, x가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그죠? 좌극하는 2, 우극하는 1. 그죠? 우극하는 정수값으로 1이에요. 좌극하는 수렴값이 그냥 2인 것 뿐인 거고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좌극하는 우극하는 다르니까. x가 1일 때, 그럼 x가 1일 때는 좌극하는 정확하게 1이에요. 우극하는 1보다 조금 큽니다. 하지만 수렴값은 1이니까 둘이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0부터 2 사이에서 얘가 항상 존재하느냐. 자, 디귿이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디귿이 좀 문제가 되죠? 왜? 1에서 끊겨 있으니까. 그쵸? 끊겨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지금 0이 없어요. 그쵸? 0이 없어요. 그럼 0이 없으니까 아무리 확대했다라고 해도 x가 빵인지죠. 뭐 함수값이 여기 있긴 하겠지만. 자, 내가 오른쪽에 y가 1인 상태로 0 플러스를 잡았다라고 칠게요. 그렇죠? 오극한 딱 잡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우극한, 우리 지금 0에 만약에 우극한이라고 친다면 만약에 A 플러스로 간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우극한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좌극한 이건가? 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 점 따로 있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0보다 아주 조금 큰 지점부터 계속 나왔을 때 극한값이 다 존재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1인 지점 한번 넣고 볼게요. x가 1인 지점을 조금 확대했다라고 친다면 x가 정확하게 이거 나중에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자, x가 정확하게 1인 지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함수값 저 위에 있어요. 알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y가 1인 지점으로 놓고 보니까 1보다 바로 왼쪽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보다 바로 오른쪽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점 같은 경우에는 한없이 A에 가까워, 그러니까 A가 만약에 1이라고 1이 아니라 1 마이너스 같은 걸로 본다고 쳐봐요. 왜냐면 모든 점 극한값 존재하다 보면은 1의 바로 왼쪽 점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 1 마이너스인 점이 있어요. 그러면 좌극한 붙어 있겠지 뭐. 괜찮죠? 좌극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괜찮죠? 우극한 같은 경우가 그럼 비어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극한은 지금 존재 안 하는 거,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좌극한, 우극한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확대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1의 바로 왼쪽이라고 점을 딱 잡는 순간 오른쪽 점은 바로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따로 있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한마디로 1에서 끊겨 있다고 치더라도 1보다 작은 모든 지점들은 다 극한값이 다 존재하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1에서 아주 조금 왼쪽을 잡아도 걔는 좌극한, 우극한 다 옆에 있다고요. 괜찮죠? 1만 지금 함수값이 따로 있어서 1일 때는 좌극한이 우극한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얘는 1 존재합니다. 괜찮죠? 그럼 바로 1의 오른쪽 점 같은 경우에도 좌극한, 우극한 옆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만 제외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1만 제외하고. 그치만 그 1마저도 좌극한, 우극한은 똑같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서의 극한값이 항상 다 존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요 개념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뭐 대칭성이라든가 이런 건 좀 넘어가고요. 합성함수 극한으로 좀 봐볼게요. 합성함수. 자, 요거는 30번을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게요. 30번.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풀고 있어요. 자, 얘가 지금 F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1, 2 점 나와 있고요. 빵꾸 요렇게 1, 2, 1. 그쵸? fx.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네요. 1, 2, 1. 빵꾸 뚫려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에서 fx.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fgx. 자, 진짜 여름방학 때 숨 돌릴 틈 없이 가야 돼요. 내가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진짜 급해서 그래요. 오늘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급해? 진짜 급해서 그래요.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진짜로. 오케이? 우리가 레벨 2까지만 한다면 이렇게 안 급한데 레벨 3까지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개념적으로 빠진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름방학 때. 그래야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평수 들어갈 때 거기서 실제로 한번 적용을 계속 해보는 거야. 고난이도로.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써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게 좌극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x가 2의 좌극한이기 때문에 왼쪽 점이지만 1에 한없이 가깝건 수렴값은 1입니다. 원칙적으로 1-지만 마이너스 무시한다고요. 괜찮죠? 그죠? 수렴값.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야, 그럼 얘는 편의상 이렇게 써볼게요. f, g, 1 플러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괜찮죠? 그러면 g에 1의 우극한이잖아요. g라는 함수에 1의 우극한이네. 그럼 1이네. 괜찮아요? 그럼 얘는 그럼 1이네.
다음에 F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1이네. 맞아요? 이럴까봐 지금 내가 설명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요? 이게 틀린 거 보여요? 잠깐. 이게 틀린 거 보여야 돼. 틀린 게 보여야 돼. 자, 지금 내가 푼 이 풀이가 지금 틀린 상태라는 거예요. 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